가위눌림 경험해 보셨나요? 가위눌림이 아주 흔한 현상은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경험한다고 합니다. 가위눌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위눌림이 왜 생기는지 알아봐야 돼요. 이 가위눌림은 꿈꾸는 잠하고 관련됩니다. 우리가 잠을 들면 비렘수면, 렘수면이 반복됩니다. 근데 비렘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단계가 커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우리는 뇌파에서 느림파가 나와서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비렘수면 1, 2단계는 얕은 잠이에요. 특히 1단계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자는 거에 과도기,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거나 전철 타거나 피곤할 때 의자에 앉아있을 때 몽롱한 상태가 있죠. 내가 깨어날 수도 있고 주변의 소리도 인지할 수 있는데 움직이는 귀찮고 조금 있으면 잘 것 같고 이런 느낌이 1단계 수면입니다. 전체 수면의 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잘 거냐 깰 거냐 금방 결정되거든요. 2단계는 정말 새근새근거리고 자는 잠입니다. 전체 수면의 50%를 차지해요. 하지만 이 잠도 역시 얕은 잠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강하게 자극을 주거나 소리가 나거나 부스럭거리면 깨어날 수 있어요. 그 단계를 지나면 3단계 수면인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이 3단계 수면만이 깊은 잠이에요. 전체 수면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때는 뇌가 굉장히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버가도 모릅니다. 옆에서 소리를 질러도 잘 못 깨어나요. 억지로 깨어나게 되면 힘도 하나 없고요. 눈도 뜨기가 어렵고 팔다리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젊었을 때 피곤해서 막 깨어났는데 기운이 없어서 한 5분, 10분 지나야지 회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잠 때 들어갈 때 깬 겁니다. 이 잠은 젊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 때 많아요.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면 깊은 잠이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하게 되면 이 깊은 잠 양이 확 늘어납니다. 회복하는 잠이니까 이 잠이 늘어나서 우리 몸은 빨리 회복하죠. 이 잠을 지나고 나면 렘수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렘수면과 렘수면의 하나의 사이클을 90분 정도 유지가 되고요. 하룻밤에 4번에서 6번 반복됩니다. 비렘수면의 깊은 잠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 사이클에는 거의 안 나타나거나 조금 나타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렘수면은 아주 조금 나오고요. 세 번째부터 더 늘어납니다. 즉 깊은 잠이 적어진 만큼 렘수면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렘수면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중뇌하고 뇌교 사이에 렘수면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위치하는데요. 얘가 탁 켜지면 두 가지 일을 해요. 아세틸콜린을 분비해서 뇌를 깨워버려요. 뇌를 자극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다가 아무런 자극 없이 뇌가 깨어난 거니까 낮에 있었던 일,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뇌에 축적된 일, 심리적으로 충격받은 일, 불안한 일들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렘수면 때는 우리가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낮에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적인 게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위쪽에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쌓여요. 그래서 렘수면 동안에 얘를 깨트려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감정적으로 좀 안정이 돼요. 렘수면이 그런 안정을 시키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아래쪽으로 기능을 하나 더 보입니다. 그 아래쪽에 렘수면 세포 아래쪽에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목, 경추, 바로 위쪽, 가장 높은 쪽에 운동신경 세포를 억제해요. 척수해요. 그렇게 되니까 목 아래쪽으로는 움직임이 없는, 즉 마비 상태가 됩니다. 목 위쪽은 활성화되고 목 아래쪽에 운동신경은 마비가 되는 상태가 되니까 뇌에서는 꿈을 꾸게 되고요. 또 뇌가 막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내게 되니까 눈동자는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렘수면을 영어로 Rapid Eye Movement, REM이라고 얘기를 해요.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단계죠. 그러니까 눈은 억제가 되지 않으니까 뇌가 우리가 골똘하게 뭔 생각할 때 눈동자 돌아가잖아요. 그처럼 눈동자가 픽픽 돌아갑니다.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눈동자 움직임이. 반대로 척추 아래쪽은 완전 마비 상태돼요. 그래서 수면다운 검사를 기록해보면 팔다리 근전도를 붙이게 되면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근전도가 낮아져 있습니다. 깊은 잠 때도 근전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가위눌림은 이 바로 렘수면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이 어긋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렘수면은 굉장히 얕은 잠이에요. 작은 자극에서 쉽게 깨어나는 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렘수면일 때 새벽에 4번째, 5번째 사이클에 들어가다가 렘수면 때 자극에 의해서 깰 시간에서 깨어난 겁니다. 그런데 경추 쪽에 운동신경을 억제하는 마비신경이 아직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즉
몸은 마비 상태로 뇌는 깨어난 상태가 가위눌림입니다. 깨어나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눈은 겨우겨우 떠서 주변 또 볼 수 있는데 내 팔다리가 안 움직여져요. 이거를 가위눌림, 수면마비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슬립 파랄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운동신경을 억제했던 신경도 풀어지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게 되지만 그 5분 또는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에 들어간 거죠. 나는 살아있는데. 그런 상황이 된 경험하게 되죠. 질식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떤 경우는 불안하기 때문에 환시도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과정입니다. 꿈꾸는 잠은 누구나 경험하고 하룻밤에 20배에서 25%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잘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입니다.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생체시계가 꺼지지 않고요. 그리고 억지로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이 줄고 꿈꾸는 잠이 늘어납니다. 꿈꾸는 잠이 늘어났으니 가위눌림에서 뇌는 각성이 됐으니까 자꾸 깨려고 그러는데 더디 풀리는 거죠.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에서 가위눌림이 잘 생깁니다. 두 번째는 술이나 카페인을 마신 겁니다.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게 되면 뇌가 각성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꿈꾸는 잠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꿈꾸는 잠이 늘어났으니 불안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서 뇌는 깼는데 팔다리 마비가 더디 풀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잠은 쉽게 들지만 깊은 잠이 줄고 중간에 자주 깨고 꿈꾸는 잠 양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가위눌림이 잘 생기게 됩니다. 기면병 환자들의 경우에도 가위눌림이나 렘수면 행동장애가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용하는 약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꿈꾸는 잠, 렘수면 억제하는 약물들이 항우울제 약물들이 꿈꾸는 잠을 많이 억제하게 됩니다. 이런 약을 먹다가 갑자기 끊게 되면 꿈꾸는 잠 양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수면마비 또는 가위눌림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길을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저는 한의사가 아니라서 길을 어떻게 풀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정도로 생각해 보면 기가 약하다는 거는 주눅 들어있고 체력이 떨어져 있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위약해졌다라는 걸 기가 약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체력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또 몸에 열이 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꿈꾸는 잠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서 불안해하고 예민하고 짜증이 늘고 우울한 감정이 있다면 이 역시 꿈꾸는 잠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가 약한 것도 렘수면을 늘려서 가위눌림, 수면마비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뒤지면 가위눌림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빨리 각성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려면 불안해하면 안 되고요. 약간 긴장을 할 수 있도록 심호흡을 좀 하거나 몸에 힘을 자꾸 주었다가 푸는 방법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긴장해야 되고 빗을 쬐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마비가 아직 안 풀린 거니까 각성이 빨리 일어나게 되면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거니까 이 각성 반응이 늦어진 거니까 뭔가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거나 집중하거나 한 가지 생각을 계속 계산을 하거나 숫자를 세거나 이렇게 하거나 몸에 힘을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부위를 자꾸 힘을 주는 거라든지 호흡을 좀 깊이 해서 심호흡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수면마비 또는 가위눌림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차단하는 겁니다. 불안, 긴장 또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 낮잠, 술이 원인이라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취침 루틴을 매일매일 하시고 또 자기 전에 책을 좀 보시고 또 술이나 카페인, 낮잠을 제한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맞고요. 자는 시간을 고정해서 자야지만이 우리가 가위눌림이라든지 수면마비를 억제할 수 있고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한 서너 번 정도 경험합니다. 네.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생겼던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수면의 얘기를 하면은 저는 끝도 없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면 장애를 진료하고 또 연구도 해왔고 환자도 봐왔고 또 이에 관련돼서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학회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도요. 그래서 수면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수면에
개선에 또는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어렵을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이해하시고 혹시 수면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나쁜 수면 습관을 배제하도록 노력하신다면 건강한 수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와 육체의 건강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